자, 주식에 관한 기본적 분석을 공부할 수 있는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뭐 공시가 아니라 공시나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테마도 계속해서 할 거니까 시리즈를 계속 들으시면 주식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양적 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재무 비율이요. 여기 HTS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HTS에서 보시면 재무제표 옆에 재무 비율이라고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재무 비율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성장성, 수익성, 이렇게 안정성, 활동성.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안수, 활성. 이렇게 딱 기억하면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공부하듯이 뭐 안수, 활성 이렇게 해야 돼. 네. 왜냐면 한 번을 공부하더라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아까운 시간 들여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유튜브를 보든가 공부하는데 뭐라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마이동풍이죠. 한쪽 귀로 들어간 거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시간에는 우리가 안정성에 대해서 했었죠. 안정성은 뭐다? 불황에 견딜 수 있냐.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견딜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뭐예요? 회사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던 돈이. 그래서 유동 비율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있는 돈이 강한 상승, 부채에 비해서 유동 자산이 많은가. 이게 유동 비율이고 당좌 비율은 현금이 많은가. 뭐에 비해서? 강한 재고에 상승, 비해서. 당좌 자산이라는 것 강한 자체가 상승, 유동 자산에서 강한 상승, 재고를 뺀 거죠. 재고만 강한 많이 상승, 쌓였으면 강한 뭐예요? 안 상승, 좋죠. 강한 상승, 자산이 아무리 강한 많아도 상승, 재고가 점점 늘어나면 회사가 안 도와지는 거 마찬가지로 당좌 비율은 그렇게 재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지표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 총 부채,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자기 자본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 1억 있고 부채가 2억 있으면 200%죠. 200% 이내로 있어야 좋은 거죠. 300%, 400%, 500% 부채가 있으면 회사가 불황에 견딜 수가 없어. 이자만 계속 내죠. 자,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고정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낮을수록 좋겠죠. 고정 자산이 너무 많아도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네, 영업이익이 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으냐. 이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클수록 좋겠죠. 유보율 이것도 클수록 좋겠죠. 잉여금. 잉여금을 얼마나 많이 쟁여놓고 있느냐. 보통 유보율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뭐 특별히 언급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수익성은 손익계산서랑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매출. 그 중에서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표를 할 때는 당기순이익.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 위주로 지표가 3개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름에 영업이 안 들어가면 전부 당기순이익이고 영업이 특별히 들어가면 영업이익을 따진다. 영업이익은 뭐냐?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전체에서 뭘 뺀 거예요? 영업 외의 이익을 뺀 거죠, 결국.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 외의 이익. 영업 외의 이익은 뭐예요? 이자 수익이나 아니면 뭐 투자 수익이나, 그렇죠? 회사가 하는 사업 외에 수익이 나는 걸 영업 외 수익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하나씩 보면은 총 자산 이익률. 총 자산이 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많으냐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니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분모죠. 순이익이 분자가 총 자산이에요. 어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여기서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본이 1억이 있는데 수익이 2억이 난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회사죠. ROE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 매출액만 많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매출액은 막 100억을 하지만 순이익이 마이너스야. 이러면 안 되죠.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요거는 뭐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3번은 매출액 그냥 이익률인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야. 왜? 건물을 팔아갖고 이익이 났는데 매출만 보고 또는 단기 순이익만 보고 이 회사 좋다. 이러면 절대로 기관들 안 들어와요. 이렇게 순이익이 이렇게 발표가 나면 패대기 쳐버린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다? 영업이익. 그래서 3번보다 4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두 개 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우리는 이거 펄을 계산할 때 하죠. EPS. 이것도 중요한 거죠. 당연히 발행 주식수로 단기 순이익을 나눈 거겠죠. 위에 건 뭐예요? 자본. 분자가 틀려요. 가만히 있어봐. 분자, 분모. 분모가 틀려요. 나 왜 이러니? 아까도 잘못 얘기했네. 밑에 있는 게 분모죠. 분모가 틀려요. 분모가. 자기 자본, 발행 주식수, 그쵸? ROE는 똑같아요. 위에는 분자는. 근데 뭘로 나눠?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 EPS는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당 성향은 지난번에 했었죠. 단기 순이익분의 배당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할 때는 배당 수익률이 중요해요. 현재 주가분의 주당 배당액. 그쵸? 그러면 요거는 밑에가 주가니까 뭐예요? 이게 주가가 낮을수록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좋겠죠? 그래서 요번에 바닥에서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활동성에 대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활동성. 자, 세 번째 활동성. 활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활동성이라는 거는 이게 말로만 들으면 뭐 활동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뭐를 하느냐인데 그게 아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돈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사실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지표들을 보면 활동성 이게 사실은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출액을 얼마나 생산활동에 저기 하느냐,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이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눠요. 총 자산으로
나눈 지표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HTS 이렇게 보면 재무 비율 들어가서 보시면 활동성 비율이 있죠. 예. 여기 보면 다 대부분이 뭐예요? 회전율이죠. 무슨 팽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잘 돌려가지고 여러분 주식할 때도 회전율이 좋아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단타가 수익률은 제일 좋은 거죠. 퍼센티지로 하면. 물론 잘하면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회전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재고자산 회전율. 이거는 뭐냐면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하는 속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수식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 재고자산이 얼마나 빨리 회전돼서 자산이 재고가 안 쌓이고 당좌자산으로 변하게 되는지, 요게 이제 당좌자산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돈으로 변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은 뭐예요? 총자산에서 재고자산 빼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자기자본 회전율. 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자기자본 회전율. 이거는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이번에는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 여러분 이 회계 용어 중에서 제일 혼동되는 게 뭐냐면 이 자본인데 보통 말하는 자본은 뭐예요? 총자본은 순자본, 자기자본이 원래 자본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자본인 거고 총자본이라고 하면 또 달라요. 총자본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총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참 되게 웃겨. 똑같은 자본인데 보통 보면 여러분 자산 뭐 이거 아시죠? 회계하시는 분들은 부채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자본이 순자본, 자기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이 자산을 또 총자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가 많이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기자본 그러면은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본. 순자산이 아니라 참 순자본. 그래서 자기자본 회전율은 매출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 그렇죠? 이거는 주주들 자산이 주주들한테 중요한 거겠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회전율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느냐죠. 그렇죠? 전부 다 높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기자본, 재고자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오늘은 총자본 회전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총자본. 아까는 자기자본 회전율이죠. 이번에는 총자본. 총자본. 이거는 마찬가지로 자산이죠. 자산이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느냐죠. 요거는 매출액을 뭘로 나눠? 총자산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순운전자본 회전율. 다 회전율자 붙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순운전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유동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을 뺀 거란 얘기죠. 요거는 매출액에서 뭐를? 순운전 자본, 순운전 자산. 요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거 없어. 다 매출액을 뭘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재고자산 회전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거고, 자기자본 회전율은 매출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고,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어디 갔니? 총자산으로 나눈 거고, 순운전 자본 회전율은 매출액을 순운전 자본으로 나눈 거고, 그쵸? 자, 여기 HDS 보면 총자산 회전율은 딱 뭐예요? 회전율만 들어가면 매출액에서 나눈 거예요. 그쵸? 일단은 높은 게 더 좋겠죠. 점점 늘어나는 게. 회전율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지금 이 W 홀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분기니까. 그렇죠?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중에서 재무비율의 네 가지 중에서 활동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